안녕하세요. 클래식 화성학 기초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서브섹션 10번과 11번 금지되는 진행 성부의 연결을 볼 텐데요. 오늘은 뭐 하지 말아라 라는 규칙을 많이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규칙 때문에 클래식 화성학을 배우시는 분들이 클래식 화성학은 너무 제한적이야, 너무 규칙이 많아, 복잡해 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 규칙은 왜 필요하냐? 좋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해요. 이런 규칙들을 모르고 편곡을 하시거나 음악을 만드시다 보면 이 부분의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원인을 따져보면 이 화성학에서 그 많은 진행들 쓰지 마, 그렇게 하면 소리가 좋지 않아 라고 했던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 규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만들어져요. 지금 배우시는 것들은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조금만 더 화성학을 배우시면,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시면 이거 틀리고 싶어도 안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이야 쓸 수 있는 화성이 별로 없고 아직은 이 화성 풀이하는데 익숙지 않아서 그렇지, 나중에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이건 너무 당연한 규칙이 되어버리고 내가 초이스할 게 많아지는데 굳이 이렇게 틀리는 진행을 가진 화성들을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나중 되면 정말로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는, 더 이상은 얘가 문제가 아닌 얼마나 더 음악적인 진행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 문제에서 혹은 이 음악에서 어떤 모티브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음악을 만들어 가지, 안 틀리게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초반 규칙을 배우실 때 잘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서브섹션 10번은 금지되는 진행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소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병행 5도랑 8도를 먼저 볼게요. 병행은 뭐였죠? 앞에서 봤던 패러럴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음정이 움직였을 때, 여기 예시가 도약이어서 병진행은 도약 때만 해당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순차일 때도 병진행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도든 3도든 4도든 모두 같은 방향 같은 음정이 움직이면 병행이에요. 병행 5도와 8도는 대표적으로 그 많은 진행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면 사운드 괜찮으니까 봐줄게, 이런 게 없어요. 병행 5도와 8도는 그냥 틀립니다. 뒤에 예외가 등장하는데, 예외가 등장하는 병행 5도는 사실 완전한 병행 5도는 아니에요. 완전 5도, 감 5도,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감 5도는 여기서 도, 솔, 파, 도, 이런 완전 5도의 음정이 아니니까 그건 조금 예외겠죠. 이 병행 5도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어떤 사운드가 귀에 확 들어오시나요? 건반을 보여드릴게요. 뭔가 공허한 사운드가 느껴지시죠? C 메이저라고 하면 얘가 1도, 얘가 4도입니다. 병행 5도 걸렸다. 그러면 베이스 문제였다면 이 뒤에 화성은 소프라노를 도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면 괜찮을까요? 병행 5도가 걸렸어. 다시 풀어봐. 이럴 때 소프라노의 솔을 라로, 테너의 라를 그냥 도에 머물도록, 이렇게 풀면 파, 라, 도 화성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는 거예요. 내가 화음을 선택하고 풀었습니다. 다시 따져봤는데 병행 5도가 걸렸다. 그럼 다른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병행 8도, 가장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옥타브가 2개 내려가는 거예요. 딱 느껴지시죠? 베이스와 테너 파트에서 묵직한 옥타브 사운드가 움직이는 거. 병행 5도 8도가 왜 금지되죠? 앞부분 오버톤 시리즈에서 근음 이후에 펀더멘탈 노트 이후에 발생하는 첫 번째 사운드 옥타브, 두 번째 사운드 완전 5도. 이 완전 음정들은 너무 잘 어울려서 마치 하나의 소리가 돼버려서 성부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소리가 공허해진다. 안 좋은 사운드가 난다. 이래서 병행 5도와 8도는 금지합니다. 이 8도를 잘 기억하시면 병행 1도는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화성을 풀 때 이렇게 테너 파트와 알토 파트를 동일한 음을 쓴다라는 가능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병행 1도에 대해서는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가 쉬운데, 일단 가능성입니다. 어떤 성부든 중복할 수 있어요. 소프라노의 솔, 알토의 솔 중복할 수 있습니다. 알토의 미, 테너의 미 중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복하는 게 동일한 방향, 동일한 음정으로 움직이면 병행 1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는 앞에서 금지했던, 사소하게 금지했던 규칙들을 안 지켜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 병행 1도, 사실 얘가 왜 병행 1도가 지금 걸리고 있냐, 3음 중복한 게 큰 원인이에요. 3음 중복한 걸 백보양보해서 봐줬다. 그런데 뒤에 건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5음을 생략하고 있죠. 물론 5음 생략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경우 충분히 5음을 써도 괜찮은데 5음을 생략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하지 마 혹은 이거 해 라고 했던 아주 사소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반드시 이렇게 큰 문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클래식 화성학은 초반에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잘 잡으면 다시 말하지만 좋은 사운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용음악과도 다르지 않아요. 미디 작업을 하다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세션을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사운드가 그 부분에서 버징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뭔가 원치 않은 노이즈 비슷한 좀 배음열들이 생긴다. 이런 화성 규칙 안 지키는 경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화성 규칙을 지금 잘 잡아두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설명했듯이 반진행 해서 8도가 만들어지는 경우 역시 이것도 금해요. 반진행은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진행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8도, 옥타브는 금합니다. 어떤 사운드냐면 옥타브, 옥타브. 선생님, 이건 2옥타브니까 옥타브 아니지 않나요? 2옥타브는 옥타브의 연장선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진행했다 하더라도 옥타브, 옥타브 연속되는 완전 음정이 발생하면 역시 이것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지 때는 괜찮다라고 허용하고 있어요. 이런 종지 때는 괜찮아, 어떨 때는 괜찮아 때문에 클래식 화성악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렇게 종지하는 경우 안 생겨요. 이 종지 형태 뭐가 문제죠? 만약에 이게 종지 형태다라고 하면 리딩톤이 근음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리딩톤 근음으로 가려면 소프라노에 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는 좋은 화성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진행이 걸린 거예요. 좋은 화성풀이대로 가면 얘네들이 잘 안 걸리게 됩니다. 자, 병행 1도, 5도, 8도를 봤는데 여기에서 명심하셔야 되는 건 모든 성부에서 연속되는 완전 음정은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부는 소프라노, 알토 안 됩니다. 알토, 테너 안 돼요. 소프라노, 테너 안 돼요. 소프라노, 베이스 안 돼요. 테너, 베이스 안 돼요. 어디에서든
오두 병진행이 생기면 안 돼요. 이게 병행 1도, 5도, 8도입니다. 모든 성부에서 내성이니까 좀 봐주지 않을까? 안 됩니다. 병진행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건 되느냐? 음복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얘가 parallel fifth 옥타브였다면 얘는 hidden fifth 옥타브예요. 말 그대로 숨어있는 병진행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병진행, 음복은 뭐냐? 외성에서 유사진행을 통한 완전 음정 발생 금지예요. 쉽게 말해서 소프라노하고 베이스만 해당되는 애입니다. 얘는 뭐냐면 여기서는 완전오도, 완전오도, 옥타브, 옥타브 이렇게 동일한 음정이 2번 반복돼야 돼요. 그런데 음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 라, 6도예요. 얘네가 점프를 합니다. 다른 음정으로 점프를 해요. 얘는 4도를 점프하고 얘는 5도를 점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착한 음정이 솔, 레, 완전 5도입니다. 역시 이것도 선생님 솔라시도 레미파솔 라시도 레니까 5도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신다면 이 솔, 레는 아래쪽에 있는 솔, 레의 연장선상일 뿐입니다. 항상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완전 5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성에서. 이게 음복입니다. 1도, 5도, 8도 모두 똑같아요. 이 음복은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소프라노가 순차 진행을 할 때는 봐줍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사운드가 어떻게 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여기는 아마 제가 예제를 잘못 그린 것 같아요. 도, 솔, 파, 라 이런 화성을 예제로 줄 리가 없는데 아마도 네 맞게 쳐보면 그냥 네 이런 화성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도, 라, 레, 솔 이런 진행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도약해서 완전 음정에 도달할 때 음복입니다. 그런데 소프라노가 순차 진행할 때는 이 음복은 괜찮아요. 병행 1도, 5도, 8도 모든 성부에서 연속되는 완전 음정 금지. 음복 1도, 5도, 8도 외성에서 유사 진행을 통한 완전 음정 발생 금지. 이때 소프라노가 순차 진행을 하고 있으면 오케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서브섹션 11번은 성부의 연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선율적인 금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부 연결에서 증음정이 발생하는 거 금지합니다. 파랑 솔샵 몇 도죠? 증 2도죠. 얘 금지예요. 이걸 금지하는 이유는 노래 부르기 힘들어서 그래요. 대입법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저 선생님 파 솔샵 되게 쉽게 부를 수 있는데요? 라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어려운 음정이에요.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죠. 이 파 솔샵 라 언제 등장할까요? A 마이너 하모닉 스케일 때 등장하겠죠. 증음정이 발생하게 되면 특정한 색채가 나죠. 주의하셔 쓰셔야 됩니다. 증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부르기 어려운 음정입니다. 그리고 C는 도로 가게 되겠죠. 뭔가 어색하죠. 이런 선율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창청음 수업할 때 증사도 어떻게 외워야 되는가? 혹시 무슨 멜로디인지 아시나요? 더 심슨 이 멜로디인데 이 멜로디로 증사도 시창 연습을 시켜요. 그만큼 증사도의 멜로디는 부르기 쉬운 잘 어울리는 선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증사도가 감 5도로 바뀌면 이건 허용해요. 그런데 어떤 걸 전제로 하냐? 이렇게 약간 부르기 까다로운 음정이 나왔을 땐 반드시 이렇게 진행했던 거에 반진행으로 스텝 진행이 필요해요.
순차 진행이 필요해요. 이런 해결이 필요해요. 감 5도는 괜찮대 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순차 진행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증사도는 금지하지만 감오도는 반진행 해결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순차의 해결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허용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노래 부르기 힘든 음정 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 7도 부르기 쉬울까요? 어렵겠죠. 멜로디에 쓰지 않아요. 안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구도 부르기 쉬운가요? 아니죠. 안 쓰셔야 돼요. 성부 연결, 이건 사람이 부르는 아주 조화로운 음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 부르기 힘든 음정 금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고요. 여기에서 대사 현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크로스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어떤 얘기냐, 반음계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사운드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반음이 변하는 음은 같은 성부에 머물러라 얘기예요. 이렇게 다른 성부에서 머물게 되면 얘와 얘 사이에 반음이 변하는 그 미묘한 느낌이 발생하면서 좋은 사운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뭔가 좀 부딪힘이 생기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허용될 때는 언제냐, 화성이 아주 멀리 반음계가 변할 때, 이럴 때는 다른 반음계 듣느냐고 여기서 차이 나는 것들은 뭐 캐치도 안 되겠죠. 이럴 때는 허용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일단 반음계 사용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떤 하나의 화성이 마이너에서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변할 때, 그때 임시표가 붙는 음은 같은 성부에 있어야 된다. 이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같은 화성이 색채만 변할 때, 성질만 변할 때는 반드시 같은 성부에 있어야 되고, 화성이 달라질 때 반응계 사운드가 이미 풍부하다면 어느 정도 대사현상, 크로스 릴레이션은 허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백병동 화성 서브 섹션 10번, 11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차피 이거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 하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건 제가 수업 중에 사용하는 포파트 라이딩 룰이라는 그 사성부 만들 때 규칙이에요. 일단 range of voices, 앞부분에 했었죠. 사람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적절한 음역대의 음들을 선택해야 된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그 음역대에 벗어나는 알토 파트인데 막 소를 쓴다거나 테너 파트인데 저음부에 라를 쓴다거나 안 됩니다. 그 파트가, 그 성악 포지션이 부르기 적정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옥타브 스페이싱,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각각의 성부들은 여기서 인접하는 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인접하는 성부들, 소프라노와 알토, 알토와 테너, 이렇게 소프라노와 테너 아닙니다. 인접하는 성부는 한 옥타브 안에 머물러야 된다. 예를 들어 도, 라, 미, 라. 이건 보기에도 사운드가 안 좋을 것 같죠? 네. 문제가 뭐죠? 하 상성부가 너무 뭉쳐있고 소프라노만 외딴 섬에 떨어져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사운드다 안 좋은 사운드다는 사람마다도 다를 수 있고 시대마다도 달라요. 예를 들어 영상음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사운드 얼마든지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가장 조화롭고 균형감 있고 화성 규칙을 잘 지켜서 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그 포지션들을 얘기합니다. 옥타브 스페이싱 각 성부 인접하는 성부들은 한 옥타브 안에 머물러야 되고 이때 베이스와 테너는 예외다. 넓게 벌어져도 좋고 오히려 한 옥타브 이상을 벌어질 것을 권하며 좁은 음정 관계 쓰는 걸 금한다. 왜? 지저분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자, 3번 더블링 스로블 노트 그 다음에 never omit the third예요. 중복할 때는 적정한 음을 중복해라. 적정한 음 우리가 배웠던 거 뭐가 있었죠? 근음, 오음, 삼음은 중복하지 마라. 왜? 성격음이니까 성격이 너무 세진다. 생략, 삼음은 생략하지 마라. 당연하겠죠. 도미소리인데 미 없으면 이게 마이너일까? 메이저일까? 모르겠죠. 근음 생략하면 어떻게 되죠? 아예 그냥 말하자면 족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화성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이건 다른 방법으로 응용하면 여러분들이 미스테리하고 중의적인 사운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삼음 생략하시면 돼요. 뭔가 속이 비어있고 공허하고 특별한 색채감을 만들고 싶을 때 얼마든지 지금의 규칙들은 균형감 있는 사운드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뭔가 독특한 효과를 만들고 싶다. 이 규칙을 그냥 정면으로 위배해버리시면 돼요. 그렇게 접근했던 사람이 드뷔시고 드뷔시가 만들었던 parallel motion, 병진행의 사운드들은 인상주의 대표적인 사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배우시는 규칙은 화성학을 기본으로 배우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지 앞으로 절대 이걸 벗어나는 음악을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이스 오버랩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접해 있는 보이스일 때 얘가 1번 화성이고 얘가 2번 화성이면 1, 2번 사이에 소프라노보다 높은 알토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보이스 오버랩입니다. 만약에 3번 화성이 있다. 3번과 1번의 관계는 괜찮아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1번과 2번일 때 얘는 지금 뒤에 있는 알토가 소프라노보다 높고 이 소프라노가 알토보다 낮게 있죠. 문제예요. 근데 이 보이스 오버랩도 예제를 보시다 보면 이게 제가 바흐 코랄 강의를 해놓은 예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바흐 코랄 이 강의 반드시 보실 것을 권해요. 화성학을 숫자로만 배우신 분들, 수학적인 계산으로만 배우신 분들은 바흐 코랄 문제를 풀면서 바흐 스타일을 흉내내는 걸 연습하시다 보면 화성학에 대한 되게 많은 이제 아이디어들, 이런 게 진짜 화성학을 푸는 거구나 라는 아이디어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흐 코랄 문제 딱 보면 심이 뭔가 화성들이 그냥 훅훅훅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건 보이스 오버랩 하지 말라는 걸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죠. 테너가 얘 알토보다 높이 있습니다. 앞에 거랑 비교할 필요도 없죠. 바흐 음악에서도 많이 등장해요. 화성학에서는 좋은 사운드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좋은 사운드는 성부의 독립성과 수직적인 수평적인 조화입니다. 바흐한테 이 정도의 성부 침해는 어차피 남자의 음색, 여자의 음색 모두 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독립성이 해쳐지지 않아. 괜찮았겠죠. 규칙과 실제 음악과의 관계. 그래서 바흐 코랄은 여기에서 그 많은 규칙들 틀리는 거 되게 많아요. 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이스 워랩 다음에 No Parallel Octave Fifths 병행 8도 5도 그만다 앞부분에서 예제 보셨습니다. 패러럴은 모든 성부에서 이건 보이스 오버랩과 다르게 얘는 1번, 2번 화성이었죠. 얘는 모든 성부예요. 그러니까 소프라노, 알토, 알토, 테너, 테너, 베이스가 아니라 소프라노, 알토, 알토, 테너,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베이스, 알토,
베이스, 테너, 소프라노 이런 식으로 모든 성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틀리겠죠. 초반에 하시면. 개와 반대로 히든 옥타브 or fifths 음복입니다. 음복은 외성만 따집니다. 그리고 소프라노가 순차 진행할 때는 일단 허용을 해줘요. 병진행을 보면 얘네들은 너무 잘 어울려요. These intervals blend so perfectly. It's like one single pitch. 마치 한 음처럼 너무 잘 어울려서 When two voices move in parallel, sound like one voice. 마치 하나의 소리처럼 들린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결과 empty sound, 비어있는 소리가 나게 된다 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에서 티칭 어시스턴트를 할 때 뮤즈 101 이제 1학년들의 기초 수업이에요. 프로페서 에링키라는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고, 저희 같은 이제 교육 조교들이 선생님이 월요일 날 수업하면 저희가 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모르는 것들 대답해주고 숙제 채점하고 이런 걸 이제 TA가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정해주신 규칙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큼지막한 번호에 붙은 애들은 3점을 감점하고 조금 마이너한 경우에는 뭐 0.5점을 감점해서 학생들의 화성학을 그때그때 채점을 다 해줘요. 이걸 다 읽어드리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그럼 3점짜리였을까?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옵니다. 예를 들어 8마디 화성학 문제를 풀어왔다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각 마디당 2개의 화성씩, 마지막엔 종지화성 하나만 있어서 15개의 화성풀이를 했다. 그러면 만점을 받는다면 그걸 이제 15개 화성이니까 예를 들어 45점이라고 계산을 하고 여기에서 틀리는 것들을 이제 빼서 점수를 매겨주는 거예요. 3점짜리 감점이 제일 큰 거였어요. 어떤 게 3점이었냐? 일단 병진행입니다. 병진행은 무조건 3점 감점이었어요. 스페이싱 봐줍니다. 이거는 0.5점에서 1점짜리 감점이에요. 노 보이스 크로싱 역시 스페이싱과 비슷한 얘기예요. 서로 성부 침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까처럼 테너가 알토보다 높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이에요. 얘네들은 틀리면 1점 혹은 0.5점 감점입니다. 하지만 얘는 3점이에요. 또 다른 3점이 뭐냐면 리딩턴. 5도를 쓰실 때, 솔시 레를 쓰실 때 3음은 도레미파솔라시 도에서 리딩톤의 역할을 합니다. never double 리딩톤. 만약에 리딩톤을 더블 했을 때 리딩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음이기 때문에 병행 8도, 병행 1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음을 중복했으니까 3음 중복하지 마라는 규칙도 위배가 되죠. 그래서 리딩톤을 더블 했을 때 혹은 3도를 안 썼을 때 3도를 생략하면 그 화성이 메이저가 될지 마이너가 될지 알 수가 없죠. 3도를 생략하는 경우 무조건 3점 감점입니다. 그 외의 규칙들은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뭘 강조했냐에 따라서 1점 감점이 될 때도 있고 1.5점 감점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한 3가지 정도겠죠. 병진행, 텐던시 톤이라고 말하는 나중엔 7도까지 갈 거니까 7도와 리딩톤의 더블, 3도의 생략. 얘는 3점짜리 감점이었습니다. 근음 감점은 몇 점인가요? 근음 생략하는 친구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규칙 배울 때가 어렵지, 이 규칙이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당연히 소리를 만드는데 이 정도의 스텝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이제 딱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굳이 규칙을 생각하지 않아도 문제를 이제 푸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확한 규칙 내에서 정확하게 화성풀이를 일단은 틀리지 않고 푸는 방법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면 화성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드리면 일단 병행 1도, 5도, 8도 절대 안 된다.
음복 1도, 5도, 8도 외성에만 해당되고 순차 진행하는 소프라노가 있을 때는 괜찮다. 노래하기 힘든 음정 쓰지 말아라. 특히 증음정 어렵다. 하지만 이 증음정이 감음정으로 바뀌었을 때 반진행에서 해결한다면 좋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하고 완전 해결. 불안한 사운드, 릴렉스 사운드. 이런 연결은 긴장과 이완의 측면에서 되게 좋은 사운드예요. 나중에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크로스 릴레이션, 이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사현상이라고 하고 크로스 릴레이션이라고 외우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반음계가 발생할 때 그 반음계가 같은 성분 내에 있는 것이 좋다. 1도가 1도 마이너로 바뀔 때, 혹은 이게 4도라면 4도가 4도 마이너로 바뀔 때 플랫 붙는 음 혹은 샵 붙는 음 같은 반음계의 변화가 같은 성부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사운드가 난다. 오늘의 모든 규칙들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았죠. 중요한 건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하냐. 클래식 화성학은 이런 게 필요해. 우리는 보수적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좋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좋은 사운드 만드는 규칙을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런 득을 보기 위해서 그때 그 고생을 했구나. 분명히 느끼시는 시간이 와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